네, 자, 최근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있었던 미국의 면역암학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고자 오늘 자리에 모셨는데요. 메드팩토입니다. 김성진 대표이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최근에 미국에 면역 항암 학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메드팩토가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바이오마커를 비롯한 성과 그리고 벡터서팁에 대한 성과가 있었을 텐데 어떤 성과 발표가 있었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그 두 가지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하나는 그 비수세포 폐암에서 그 면역 항암제 중에 임핀지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 임핀지하고 병용 한 이상 중간 데이터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대장암에서 다른 면역 항암제는 키투르다하고의 병용 임상에서 환자를 선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임상을 하고 있는 바이오마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BRGS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발굴에 대한 초기 성과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 비수세포암 2차 치료제에서 임핀지하고 저희들이 병용을 했었던 임상 그 이상의 중간 데이터였었는데요. 원래 사실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잘 들으려면 PDL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 PDL1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율이 25% 이상인 환자군에서 이 벡터서팁하고 임핀지를 병용을 했었을 때 ORR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ORR은 우리가 객관적 반응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57.1%가 됐거든요. 근데 임핀지 단독으로는 19.8% 대비해서 57.1%가 됐다면 상당히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2차 치료제로 보게 되게 되면 원래 2차 치료제로 승인받은 것이 이제 키투르다인데 이 키투르다의 경우에는 이제 PDL1의 발현율이 높은 환자군에서 30.2%로다가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데이터는 30.2%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진행 생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되는 건데 이것이 임핀지 단독으로는 1.7개월, 그러니까 17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거는 47개월 정도, 4.7개월이 됐었기 때문에 4.7개월을 했기 때문에요. 1.7개월보다는 월등하게 연장이 됐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또 한 환자가 완전 관해가 있습니다. 암이 이제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되는데 그런 환자도 정도인가요? 그거를 완치라고 보다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완전 이제 관해라고 해서 이제 암이 디텍션 되지 않은 다른 팩터를 전부 조정을 해야 되게 되는데 그런 환자도 한 명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상 결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학회에서 이 벡터서팁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가 발표되다 보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벡터서팁이라는 게 이 물질 하나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암세포 주변에 있는 TGF-베타라는 그 물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항암제와 같이 병용을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좀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 뭐 항암제를 만드는 제약사들과 이제 기술 협약이라든가 또 기술 이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가 바이오마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핀지하고 그 비수세포 폐암 시장에서의 이제 결과가 이제 임상에서 결과가 나오면서 뭐 작년서부터 저희가 꾸준히 이 진보된 좋은 결과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해 왔었거든요. 그때마다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한테 많이 접촉을 했고요. 이번에서 발표했을 때도 글로벌 제약사에서 그 전서부터도 내용을 궁금해서 접촉한 데도 있었고 끝나고 난 후에도 결과가 괜찮다고 하면서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이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데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기술 이전 시점 정도는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2년 전에 비해서는 임상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연이 될까 안 될까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희 벡터서티브의 가치를 충분하게 높일 수 있을까, 또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전에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 벡토서팁을 비롯한 이제 억제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사례도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매드팩토가 더욱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TGF 베타를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TGF 베타는 사실 모든 암에 쓰여질 수 있는 약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TGF 베타의 저해제 벡토서팁 같은 경우는 모든 항암제와 같이 병용이 가능한 그런 네, 새로운 개념에 대한 그렇죠. 항암제이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가치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만큼 쓰여질 수 있는 범위가 많다고 하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하고 이제 비교되는 약제가 있습니다. 네네. 예, 독일에 있는 EMD 세로나라고 하는 네. M782사라고 하는 이 바이올로직스인데 단백질로 네. 만들어진 건데 이거가 작년도 2월달에 이제 EMD 세로나에서 GSK에 50%의 권리만 한 4.8조 정도로 다 기술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필적해 있지 않을까, 또 그 정도의 가치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좀 막연히 기대는 좀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큰 가치를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임상을 저희들이 하고 네, 있거든요. 예.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성과가 기대가 네네. 되는데 말씀해주신 이 벡토서팁뿐만 아니라 이 벡토서팁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마커도 또 발굴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임상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바이오마커 관련돼서는 앞으로 좀 어떤 성과를 또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네. 발표했던 바이오마커에 대한 그 임상 중간 결과에 대한 것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진행성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키투르다가 허가를 받았는데 전체 진행성 대장암 중에서 키투르다가 허가를 받은 건 14%밖에 안 되고 네. 86%의 진행성 대장암은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 키투르다 갖고 병용 임상을 했었을 때 키투르다가 듣지 않는 암에서 전체 우리가 그 임상 효용률이라고 부르는데 그 효용률이 33.3%나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같이 임상을 하면서 그 환자들에 대한 유전자를 전부 분석을 해서 이 TGF 베타가 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TGF 베타의 신호가 활성화됐다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전자군을 저희가 바이오마커로 발굴해서 네. 그걸 발굴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임상 환자들을 비교해 봤더니 네. 그거를 적용할 경우에는 85.7%나 나왔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했을 때는 33.3%지만은 그 유전자군이 높은 환자만을 선택했을 때는 85.7% 나왔기 때문에 네. 2배, 거의 한 3배 가까이에 대한 이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결과는 아마도 저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결과인 것이 지금 글로벌 제약사가 전부 바이오마커를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하게 되게 되면 환자를 선별할 때 미리 어떤 약을 투여하기 전에 바이오마커로다가 환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치료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잘 될지 안 될지를 그렇죠. 좀 미리 선별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치료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조기 승인도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이제 그쪽으로다가 집중을 해서 이번에 나온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매드팩토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벡토서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벡토서팁이 TGF 베타 물질을 좀 억제해서 이 부분을 좀 암 환자에게 많이 유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TGF 베타라는 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억제하다 보면 좀 부작용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TGF 네. 베타가 발견이 된 거는 제 스승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스승의 발견한 연구실에 가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네. 미국에서도 한 20년 넘게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도 임상을 할 때 매일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5일간 투약을 하고 2일간 휴약을 해서 휴지기를 줘서 완전히 TGF 베타 신호를 100% 우리 몸에서 없애는 임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상적인 레벨까지 유지가 예, 하게, 정상적인 네. 레벨까지 낮춰서 하기 예. 때문에 사실 독성의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 TGF-베타의 저해제를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도 동의해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이클링 도즈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모든 임상에서는 병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세이프티에 대한 거는 같이 임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까지 나온 결과를 봐서는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단백질이나 이런 TGF-베타를 신호를 억제하는 이제 다른 단백질에 관계되는 거는 네. 헬프라이프가 반감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짧다 보니까 부작용을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가 좀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사실 암 환자 정말 많이들 힘들지 않습니까? 암 네.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도 저도 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지 아는데 그런 만큼 이 항암제도 백토서틱 같은 그런 신약 물질에 더욱더 발굴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올해 좀 메드펙토가 거둬들였던 성과 좀 분석을 해주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내년도에 좀 갖고 계신 목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작년 2019년에 저희가 그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도 이제 임상의 초기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 6월에 있었던 아스코라든가 또 에스모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항암학회라든가 올해 있었던 SITC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서부터 계획하고 또 시장에다가 약속했었던 임상 결과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100% 이상은 다 네.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임상을 통해서 약속했던 거를 전부 지켜드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주주분들한테 좀 저희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 네, 될 거라고 약속은 말씀. 지키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임상을 하는 시험을 하고 약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저에게서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참 회사로 봐서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그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 자체가 대부분 환자들한테 많은 환자분들한테 고통을 더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결과가 잘 나왔다는 면에서도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내년도 중반되게 되게 되면 이때까지 임상했었던 많은 그 임상 종류가 종료되는 것도 있고 많은 데이터 환자의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 중반이 저희 회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년 중반에 결과적으로 또 봐서. 이슈가 있으신가요? 그 네. 내년 중반에는 이 올해 환자가 등록이 끝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분석을 해서 내년에 네.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그렇군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저희가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귀 질환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미국에서 희귀 질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예, 네. 왜냐하면은 조기 판매 승인이 날 수가 있고 효과가 좋게 되게 되면 네. 이상해서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제 희귀 질환에 대한 매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졌는데 저희 회사도 희귀 질환에 이때까지 약이 없는데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임상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결과도 내년 중에는 아마 소통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들이 이제 희귀 질환으로 지정을 받는 노력도 저희들이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정말 항암 치료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또 가족분들에게 이런 메드펙토의 성과들이 정말 좋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은 성과 앞으로 더욱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메드펙토의 김성진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